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HLB 드디어 운명의 날이죠. 지금은 새벽 5시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슈 뜬 건 없고요. 제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많을 텐데 시간에 보면 마지막에 매도 폭탄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양전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물량을 끝까지 던졌어요. 시간에 물량을 던져내면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 마감 40억의 거래대금을 터졌는데요. 오늘 구간이 과거의 패턴 그대로 가진 않겠지만 일단은 지금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장 초반에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제가 이때 당시에 분봉도 다 살펴봤는데 장 초반입니다. 장 초반 20분 동안 주가가 13% 올랐어요. 10분 봉이고요. 장 초반 10분 동안 주가가 13% 정도 오른 상태에서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1시간 동안 고가놀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바로 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하게 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7분봉으로 볼게요. 결과적으로 이게 끝까지 안 보이기 때문에 7분봉으로 보는 거고 8분봉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8분봉 보면 되네요. 8분 보면 8분, 16분, 24분, 32분, 40분, 48분, 56분, 그다음에 1시간. 1시간 지나는 시점에 결과적으로 거래가 위쪽에서 터지고 밑으로 내렸거든요. 그리고 이 거래가 터진 구간의 고점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봉으로 봤을 때 거래가 터진 부분의 고점을 살펴보면 이 구간에서 매물대를 뚫어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내일 마지막에 장 막판에 변동성이 한 번 더 생길 수 있거든요. 초반이나 아마 초반일 가능성이 높은데 초반에 수급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초반에 만약에 하락 후에 강한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하신 이유,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신 이유, 여러분들이 지금 밥도 못 먹고 계속해서 HLB 업데이트 드린 내용만 세례 고침하고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오랜 투자했던 그 시간을 드디어 이제 승인이라는 걸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켠에는 설마 안 되겠어라는 걱정감이 공존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지금 구간,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 구간이요. 근데 우리 뒤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진짜 고민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HLB에 대해서 이 다음에 HLB 세력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저는 이 다음에 이 전고 매물을 소화해 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나오건 간에 승인이 나오면 주가를 당연히 바로 이 구간에서 상한가를 만다고 하더라도 전고 매물대란 말이에요. 상한가를 말면 이 가격에서 뭐요? 전고 매물대. 자, 72,000원에 30%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한 정확히 계산해보죠, 우리. 아침이니까 정확히 계산해보자고요. 자, 71,900원 곱하기 1.3은 얼마요? 93,470원이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가격대인데 상한가에서 모든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자리요. 오히려 밑에서 수익 중이었던 사람들, 오래 기다렸던 사람들이 지쳐있는 물량과 앞에 물려서 걱정했던 사람들의 매도 물량, 이 물량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야, 아니 승인되면 누가 팔아? 멍청아, 아무도 안 팔지. 근데 분명히 파는 사람 많을 거예요.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여기서 상한가를 만다라고 했을 때 매도 물량 많이 안 나오겠죠. 사람들의 기대감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계속적으로 생겨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쳐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간다, 승인돼서 올라간다 했으면 매도 물량이 많이 안 나왔을 거다. 그래서 일단은 승인된다라고 했을 때 전국 매물 소화해 놨고 나오는 물량 다 받아서 올릴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 안 좋은 경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매물 소화를 해놨기 때문에 이 주가가 하락을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타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평단가가 내려갈 텐데 여기 있는 매물을 소화해놨고 개인들이 평단이 여기만이 위치되어 있다고 하면 개인들 물 타면 평단이 내려가겠죠. 그럴 때 밑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대응에 대한 부분, 밑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물 소화 후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이 구간은 또 가벼워져 있겠죠. 핵심은 뭐냐면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이 불안함, 그죠? 이 불안한 감정 있잖아요. 이 불안한 감정. 이거를 조금만 내려놓으려면 우리도 뒤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갔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혹시나 안 좋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분명하게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생각을 혹시나 지금도 안 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했을 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저는 그냥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쨌건 원칙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내를 하긴 해야 된다. 리스크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소시키긴 해야 돼요. 내가 HLB 전 재산의 50% 이상 들어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무조건 장 초반에 혹시나 상승 나오면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 손실 중인데 비중 어떻게 줄이냐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안 좋은 경우가 나왔을 때는 손실폭이 너무나 커집니다. 지금 구간에서 너무나 양날의 검이요. 현재 구간도 마찬가지로 승인되면 당연히 저는 상한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리에서. 근데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바닥으로 기는 흐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CRL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됐어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시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휴젤이라는 회사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 CRL을 2번이나 받았거든요. 지금 주가 많이 올랐죠. 과거부터 보면 CRL을 2번이나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어요. 과거부터 CRL을 2번이나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겪었는데 결과적으로 승인을 받으면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자, 이러한 흐름들이 결과적으로 HLB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HLB가 이런 아쉬운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CRL을 받으면 어떻게 재신청하겠죠 또. 그리고 지금 HLB는 다음에 재신청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야 얘는 실패를 가정하고 얘기하네 또 이런 소리 또 나옵니다. 실패를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쨌건 승인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없잖아.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잘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 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HLB가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가남 하나로 도전해서 주가를 올린 겁니다. 가남 한 가지 임상 품목 허가로 주가를 이 정도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다음에 만약에 주가를 올릴 때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가남 다시 한번 도전하겠죠. CMC 문제일 테니까 아마 그죠? 지금 CMC 문제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거절된다고 하면 금방 해결되겠죠. 그 뭐 있어요? 선낭암 있죠. 선낭암은 리보세라닙 단독입니다. 그럼 뭐요? CMC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였어요? 단감암, 릴레이 테라피틱스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봐봐요. 가남 하나로 기대감으로 이 정도 올렸는데 3개의 트랙으로 갑니다. 3트랙. 3개의 품목 허가를 노리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주가 상승 탄력 어떨까요? 엄청 강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5월, 6월, 특히 6월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데 금리 인하면 뭐가 올라가요? 성장주가 올라가요. 우리나라 성장주 뭐 있어요? 2차전지. 크게 바이오. 2차전지 언제 올라갔어요? 23년도에. 대지세 났죠? 그럼 이거는 4년 정도 걸립니다. 바이오 올라갔어요? 최근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죠. 하지만 바이오 대상승이 언제였어요? 2017년에서 18년도.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도 또 한 번 대상승이 맞죠. 사실상 3, 4년 걸리는데. 근데 여기서 20년도에서 21년도까지 강한 상승이 나왔고 지금 25년도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매물대에 대한 소화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바이오 다시 한번 사이클이 온다라고 했을 때 HLB 전환사채 얘네 얼마 있어요? 630억과 300억 있습니다. 총 930억의 물량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930억의 물량이 평단가가 얼마예요? 7만원대, 6만원대입니다. 최저 조정가가 얼마죠? 5만 5천원대와 4만 8천원대일 거예요. 최저 조정가 얼마?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주가가 내려갔을 때 전환가액 조정을 할 수 있는 날짜는 2025년도 6월과 2025년도 7월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전환가액 조정을 밑에서 하고 나서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다. 그럼 이 트랙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가 내려갔을 때 뭐 바닥에서 예를 들어서 내려가게 되면 분명히 추가하면서 잘해야겠죠. 해가지고 평단을 5만원, 6만원 구간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오히려 내가 대응을 잘해서 비중 조절해서 밑에서 물을 많이 탈 수 있다라고 하면 평단을 오히려 더 낮춰서 세력들 전환사채 평단보다 낮춘 다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건 여러분들은 제가 안티질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텔레그램 방에 HLB 구독자분 2,000분 넘어요. 2,000분 넘고 이분들과 함께 대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도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지만 HLB 우리가 이 설문조사 관련된 부분들만 보더라도
1000명 투표해 주셨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보면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 요렇게 또 체크해 보면 1500분 투표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개인들 평단가 쫙 해서. 그죠? 그럼 지금 구간을 보면 개인들이 전부 다 수익 중인 구간이 9만 원 이상에서 개인들이 다 수익 중인 구간이었죠. 근데 이 구간들이 무너지니 개인들이 다 뭐요? 개인들이 거의 다 손실을 보는 구간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개인 투자가 다 손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감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건, 이 많은 개인 투자랑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건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신경을 썼고, 이제 비중 축소할 수 있는 거,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는 오늘 3월 20일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된 걸 보면. 그럼 우리가 이 부분들을 체크했을 때 분명히 뭘 될 수 있다? 비중을 줄여놓고 이 다음을 준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HLB 세력들은 다음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승인되면 날려버리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하락 추세에서 돌파하지 않는 것은 얘네들도 정확한 시나리오,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승인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력과 함께 기다리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대응에 대한 전략, 오늘 아침 시초가 대응, 장중 대응 반드시 중요하니까 대응 전략 아직도 짜지 않거나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쪽에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9201-6329로 반드시 H 남기셔서 꼭 들어오세요. 3,800분 있습니다. 꼭 들어오시고요. 우리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HLB가 3월 21일에 승인이 됐을 때, 승인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지 미리 생각을 해놓으셨나요? 생각을 안 해놓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더더욱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건 앞으로의 대응에 대한 관점, 어떻게 할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오늘뿐만 아니라 3월 21일 이후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010-9201-6329 H 남기셔서 반드시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꼭 준비를 해보시고요.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가 과거에도 이때도 말씀드렸죠. 이때도 주가가 하한가로 내려갔을 때 자, 여러분들한테 뭘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시나리오, 다시 한번 재신청해서 올라올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주가는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80% 90%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 다시 한번 평단가를 낮춰서 수익에 대한 부분들 챙겨갈 수 있고,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또 승인이 될 때 주가 올라가는 흐름 또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HLB 시나리오, 승인 또는 CRL 이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대응에 대한 부분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나리오 받아가셔서 체크해 보시고, 이거 시나리오 내가 어떻게 읽어와도 모를 것 같다, 그러신 분은 텔레그램방 들어와서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는 제가 텔레그램방에 HLB가 결과가 나오고 나면 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HLB의 시나리오, 승인 시나리오, CRL 시나리오 둘 다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락해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올라오는 거 충분히 다시 한번 수익 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략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짜 보실 분들 있으면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H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 저는 개인적으로 주도주 꼭 여러분들이 잡아 가셔라 말씀드립니다. 주도주 정말 지겹게 말씀드려요. 조선주 무조건 잡아가라 이거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안 잡아가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조선주 그냥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그냥 이 중에 하나 골라서 사도 제가 볼 땐 수익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 2023년도 누가 주도주입니까? 2차전지. 2차전지에 뭐가 많이 팔렸어요? 리튬, 이온, 배터리. 누구예요? SK온. 그 다음 누구예요? 삼성 SDI. 누구예요? LG 엔솔. 이 3사. 지금 봐봐. 25년도. 지금 뭐가 많이 팔려요? 조선이 엄청나게 팔려요. 그죠? 조선. 거기서 뭐? LNG선. 3사 누굽니까? 하나오션, 삼중, 현대중공업. 보여요? 흐름이 보여요? 흐름이 똑같다라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가장 많이 들어갔던 게 뭐예요? 양극재. 양극재 가장 많이 쓴 게 뭐야? 리튬. 자, LNG선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겠습니까? 조선 기자재죠. LNG선은 일반적인 선박과는 다르게 특수 기재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양극재 리튬 얼마나 많이 급등 나오는지 아실 겁니다. 흐름을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제가 조선 히든 종목까지 시나리오 자료에 넣어놨으니까 조선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010-9201-6329 H 남기셔서 반드시 잡아가시고요. 추가적으로 조선 히든 종목까지 잡아가세요. 이 조선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